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손정님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한번 나눠보자 합니다. 손흥정님은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고 원칙을 잡으시고 거기를 맞추려고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FM적인 삶을 사는 분 중 한 분이기도 합니다. FM적인 삶을 살기도 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아들아, 내 삶을 살아라. 나는 마바리 3류 축구 선수였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흥민이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인터뷰 요청이나 본의 아니게 카메라 앞에 서야 할 일도 생긴다. 흥민이 훈련에 대한 질문들이 많지만 그중 가장 생각이 많아지는 질문이 있다. 바로 이것이다. 흥민이가 데리고 축구를 해보니 크게 될 축구 선수로 가망성이 보였나요? 흥민이가 어려서부터 타고난 재능을 보였는지 아버지이자 전직 축구 선수로서 그 재능을 발견했는지 그래서 흥민이 훈련을 그토록 시켰는지 호기심이 담긴 어느 정도 정해진 답안지를 쥐고 묻는 질문이다. 그때 내가 한 답은 이 정도다. 제가 집중해서 데리고 훈련하다 보면 재미있게 찰 수 있는 정도는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나는 흥민이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축구를 하면서 이 아이가 커서 축구 선수로 성공하겠지, 프로 선수가 되겠지, 프로 선수가 돼서 어느 정도 돈을 벌겠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생각은 결단코 해본 적 없다. 자녀의 운동을 지원하는 부모들을 곁에서 지켜보면 많이 조급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내 아이를 다른 아이들보다 두각을 보여야 하고 그러니 이른 나이에 경기에 뛰어야 하고 거기에 성적을 내야 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프로로 발탁돼야 하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이의 행복보다 부모의 목표와 조급함이 앞선다. 부모님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또 다른 인생이 있다. 나는 두 아들 녀석들이 어릴 때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재능을 가졌는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특히 4학년 이전까지 발견하면 나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지나보니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게 했다. 놀아라. 하고 싶은 대로 놀아라. 그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마도 놀아라 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방목이라는 것은 무질서나 내팽개침이 아니다. 자유라는 연료가 마음껏 타올랐을 때 비로소 창의성을 발휘하고 발견할 수 있다. 두 녀석 모두 공을 좋아해서 한 번은 이런 조언을 해준 적이 있다. 너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선수가 못 되고 일반 학교에 가야 한다면 기술이나 농업을 배울 수 있는 학교에 가라. 거기서 조금 일찍 하교하고 너 좋아하는 축구를 해라.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잡을 땐 연봉을 가장 조금 주는 데를 찾아라. 연봉 조금 주고 일찍 퇴근하는 곳을 찾아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너가 좋아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것이 축구라면 축구를 해라. 나는 내 아이들이 돈을 위해 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길 바랬다. 그 길에 돈이 따라오면 좋은 것이고 안 따라와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돈만 쫓는 삶을 산다면 그것을 과연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 문제로 호되게 고생도 해본다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속에서 미리 걱정만 하고 전전긍긍하는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다. 내 삶을 살아라. 주도적인 너의 삶을 살아라. 남들만큼 돈을 벌지 못할지언정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주도적으로 내 삶의 방향을 세우고 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 나만의 시간도 벌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돈에 내 인생을 다 뺏기지 말고 진짜 내 인생을 누릴 시간도 벌어야 한다. 그 시간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공차기이면 그 시간에 공을 차면 된다. 당시 내가 생각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이들이 성적에 너무 빨리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신을 응시하는 시간이. 그러나 20년 전에도 우리의 학원 스포츠는 승패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 그렇게 경기를 치러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가 결국 주목을 받고 더 나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아이가 지닌 축구 재능을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에도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현실은 그런 자각을 이르지 못했다. 그때도 월드컵을 앞둔 시기였기에 유소년 축구 선수 육성의 중요성이 거론되기는 했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에 비해 행동은 느리고 더뎠다. 물론 지금은 축구계의 많은 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도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우리 유소년 축구 시스템에서 정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고치고 보완에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다른 여러 부분이 그렇듯이 성과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찍부터 승패에 노출된 아이의 경우 승부욕은 강해질지 몰라도 생각하는 축구, 즐기는 축구를 하기는 어렵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을 하려다가 몸이 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노력이야말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다. 유소년기에 아무리 날아다녔다고 해도 성인이 된 후에 제대로 뛰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최소한 자기 원망으로 허송세월을 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단련시키고 싶었다.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피치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 공을 차는 것을 좋아하는 아들에게 선수로 뛰어본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상의 몸으로 운동장 위에서 최고의 경기를 펼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기에 아들이 축구장 안에서 더없이 행복하길 바랬다. 그걸 돕고 싶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공차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조금 실력이 보인다고 해서 누구나 프로가 되고 누구나 고액 연봉을 받을 수는 없다.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가. 프로 선수로 운동장을 뛸 수 있고 국가대표가 되어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이 많은 축구를 꿈꾸는 아이들 중 얼마나 되겠는가.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약 250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분 내용을 읽어보면은 정말 생각이 깊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전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